꿈과 환상이 가득할 것 같은 동화의 나라 덴마크. 북유럽 최남단의 작은 나라. 국토도 인구도 우리나라의 절반밖에 되지 않는 이곳에 세계인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는 작은 섬이 있습니다. 바로 탄소 네거티브 섬이라 불리는 삼쇼 섬입니다. 평생을 이곳에서 살아온 아너슨 씨 댁을 찾았습니다. 한가하게 텔레비전도 보고 전 세계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여느 가정집들과 별반 다를 게 없어 보이는데요. 반대로 돌아가고 있다. 이곳의 특별한 점은 전기 계량기가 왼쪽으로 돌아간다는 겁니다. 풍력 발전기와 태양열 발전기를 사용해 전기를 생산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뿐만 아니라 창고 안은 유채 씨앗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자기들은 차 기름도 전혀 쓰지 않고. 흔히 착한 연료라고 불리는 바이오 디젤을 만들기 위해 유채 씨앗에서 기름을 추출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렇게 짜낸 기름은 자동차 연료로도 사용하고 있는데요. 태양광 발전 시설에 풍력 발전기, 거기에다 바이오 디젤까지. 왜 이곳이 에너지 자급섬이라 불리는지 알 것 같습니다. Det var jo under inspiration af Energiakademiet, med alle de ting, de lancerede. Og der kom jo folk over og fortalte om solfanger, solceller, opsol og ting og sager. Og så kontaktede jeg dem, og så kom vi i gang på den måde. 낙농업과 돼지 사육을 주로 해오던 삼쇼섬. 하지만 지난 1998년 이곳을 에너지 자급섬으로 만들겠다는 새로운 실험에 돌입했습니다. 그리고 12년이 지난 지금 이산화탄소 배출 제로의 탄소 네거티브 섬으로 유명세를 떨치고 있는데요. 그 중심에는 삼쇼 에너지 아카데미가 있습니다. So we needed to talk about this for a long time actually, 1-2 years before people kind of got to this point where they said, yeah, maybe it's interesting. Maybe we should look into this and try to make these transitions. But it takes a long time. 현재 삼쇼섬에서는 바이오매스 소각 시설과 태양열 발전 시설을 통해 난방 수요의 77%를 자체적으로 생산하고 있는데요. 주민들이 사용하고 있는 전기 역시 풍력 발전기를 통해 100% 자급하고 있습니다. 유럽의 여느 농촌 마을처럼 평온하고 소박해 보이는 삼쇼섬. 과연 무엇이 이 섬마을의 새로운 변화를 가져왔을까요? It was an old idea from the government. They needed to have a demonstration place for renewable energy development. And this project idea was to make a 100% transition from fossil fuel to renewable energy to prove that we, by ordinary technology in Denmark, like wind power, bioenergy, energy savings and so on, could make this complete transition. Because, I mean, the background was that Samsø was a representative of Denmark as a total. So we were going to demonstrate what would be potentially possible all over Denmark in a time span of 10 years. 바람과 태양, 바다가 만들어내는 새로운 에너지의 세계. 무한한 에너지를 찾겠다는 인류의 꿈은 자연에서 해답을 찾았고 이제 그 꿈은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가장 중요한 이유가 청정 에너지원을 확보하자는 것이죠. 그 이유는 첫 번째 목적이 이제 그 기후 변화에 대응해서 또 환경 파괴, 보면 이제 화석 연료를 과다하게 사용함으로써 이제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줄이기 위해서 신재생에너지가 부각되게 되는데. 그렇다면 과연 신재생에너지란 뭘까?
자연의 순환을 통해 온실가스를 전혀 내뿜지 않는 바람과 태양, 바닷물 등을 이용한 재생에너지와 연료 전지나 수소 전지처럼 새로운 기술로 만들어내는 에너지를 말하는데요. 이런 다양한 신재생 에너지 가운데 최근 가장 주목받는 것은 바로 풍력 발전입니다. 기압의 차이 때문에 생기는 공기의 움직임을 일컫는 바람. 때론 사람들에게 즐거운 스포츠를 선사하기도 하는 바람이 이제는 전기를 생산하는 주요 자원이 되고 있습니다. 마치 석유처럼 말입니다. 저 거대한 날개를 돌리는 힘은 오로지 바람. 그런데 과연 어떻게 바람으로 전기를 만들 수 있는 걸까요? 바람이 발전기의 날개를 움직이고 블레이드가 돌아가면 터빈 내 기어박스가 그 속도를 높여줍니다. 이때 발생하는 에너지는 발전기에서 전기로 전환되고 전력 변환 장치를 거쳐 고압의 직류 전기가 생산되고 이 전기는 변압기를 통해 가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전기로 태어나게 됩니다. 풍력 장치는 바람의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바꾸는 장치입니다. 바람이 약 초속 5m 이상 정도 되면은 블레이드가 회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회전력이 제너레이터, 즉 발전기에 전달돼서 발전기에서 직류 전압이 나오면 직류 전력이 전기가 생산됩니다. 국내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동양 태양광 발전소. 축구장 93개 면적인 67만 제곱미터에 세워진 이곳은 2천여억 원의 투자비가 들었습니다. 이곳에서 생산되는 전력은 10,000 가구가 사용할 수 있는 분량. 즉 태양광 발전으로 10,000 가구가 사용할 전력을 얻기 위해선 67만 제곱미터의 부지가 필요하다는 거죠. 하지만 바람을 이용해서 전기를 생산하는 풍력 발전의 경우 연평균 7m 정도의 바람이 있는 곳이면 평지나 산, 바다 어디든 설치할 수 있고 소요 면적 역시 1기가와트를 생산하는데 3천여 제곱미터가 필요한 태양광과는 달리 풍력 발전은 그 3분의 1이면 충분합니다. 또한 풍력은 태양광이나 지열에 비해 투자 비용도 저렴하고 발전 단가도 낮다는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경북 영양군. 이곳에 국내 최대 규모의 풍력 발전 단지가 들어서고 있습니다. 맹동산 일대에 41개의 발전기를 설치해 전력을 생산하고 있는데요. 처음 이곳의 목표는 경북 일대에 1, 2, 3단지 풍력 발전기 101개를 세우겠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5월 1단지를 건설한 이후 그들의 계획은 전면 수정됐고 현재 공사 현장은 미완성인 상태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멸종위기 식물이 가득한 맹동산의 산림을 훼손하면서도 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역 주민과 환경단체의 반발이 잇따랐기 때문인데요. 그 마찰은 공사 재개를 앞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물러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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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람이 설 수 있는 곳으로 이주시켜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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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람이 좋은 곳에서 쫓아가다 보니까 굉장히 높은 산 능선에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가장 산 중에 보존 가치가 높은 게 백두대간에다가 이제 낙동정맥 뭐 이런 그 주 능선들인데 거기에 들어서면서 엄청난 그 산림 훼손을 초래한다는 이야기죠. 비가 오면 그 토사가 흘러가지고 그 식수로 쓰고 있는데 자연수로 그 물이 흙탕물이 나오니까 피해가 가장 컸던 것이 아마 식수오염 피해.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이제 이 소음이라는 게 심할 때 이 소음 피해와 그 항공등, 항공등이 반짝반짝거리니까 산 밑에 있던 사람들이 수면을 취하는데 좀 방해를 받았다. 어떤 그런 민원이 제기되었습니다.
무분별한 화석연료 사용으로 발생한 지구 온난화를 막기 위해 시작된 풍력 발전. 하지만 친환경 에너지 풍력 발전이 가져온 결과는 오히려 환경 파괴였습니다. 맹동산 정상의 절반가량은 이미 잘려나갔고 그 결과 청정 지역에서만 자란다는 멸종위기 식물은 사라졌고 맹동산의 생태계는 심각하게 파괴됐습니다. 그렇죠. 여기가 보니까 해발 812m라고 지금 써여 있지 않습니까? 예. 이 정상 부근의 반을 쉽게 말해 공사로 날려버린 거죠. 이렇게. 세상에 이런 건설이나 공법은 제가 봤을 때 우리나라밖에 이 지역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이 말이 안 되죠. 길을 내기 위해서 산 정상 반을 갖다가 이 지역에서 최정상 제일 높은 산 중에 하나인데 맹동산 812m인데 이 반을 이렇게 날려버렸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원래 노랑문이 이 군락지로 이렇게 저희들 어렸을 때 알고 있었는데 이게 자연스럽게 없어져 버린 거죠. 이렇게 공사로 인해 가지고. 환경을 지키겠다며 시작한 풍력 발전이 백두대간 능선의 발전기를 꽂으면서 자연을 파괴하는 묻지 못할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육상 풍력 발전의 단점과 한계를 뛰어넘기 위해 이제 사람들은 무한한 가능성을 간직한 바다로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산림 훼손 문제와 풍력 발전기가 만들어내는 소음, 그리고 80m나 되는 거대한 발전기로 인한 경관 파괴, 거기에다 날개가 돌아가면서 생기는 그림자 피해까지. 육상 풍력 발전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해상 풍력 발전. 또한 바다 한가운데 세우기 때문에 대규모 발전단지를 만들기가 용이해 많은 전력을 생산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육상 풍력 발전과 비교해 초기에 설치 비용이 많이 든다는 단점도 안고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점은 육상에 설치하는 것보다 값이 한 2배에서 한 3배 정도 비쌀 거다라는 게 그건 당연히 기초를 더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무래도 해상에서 하니까 그 전기를 육상으로 끌어와야 되는데 그런 끌어오는 그 전선망을 어떻게 구축하는가 하는 그런 그걸 그리드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거기에 약간의 문제는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풍력 발전 설치 용량은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2006년 74기가와트에 불과했던 풍력 발전량은 2010년 199기가와트로 성장했습니다. 그중 바다에서 전기를 넣는 해상 풍력 발전은 2007년 1기가와트를 조금 넘었던 발전량이 지난해는 2기가와트로 2배가량 증가했습니다. 이러한 추세로 본다면 2011년 한 해에만 1.4기가와트 규모의 단지가 세워지고 2014년엔 무려 4기가와트의 발전단지가 추가로 세워질 전망입니다. 유력한 이제 잡지들에 따르면 지금 해상 풍력이 육상 풍력의 2004년 정도 수준이라고 지금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올라가는 추이도 거의 육상 풍력 2004년부터 올라가는 추이를 따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급격하게 지금 해상 풍력 용량이 증가되리라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에 따라 가지고 대형 해상 풍력 기기들이 계속 개발되고 있고, 그 다음에 유럽에서는 이게 지금 유럽에서는 지금 한 2기가 정도 지금 설치되어 있고요. 앞으로도 계속 그런 추이가 증가될 전망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400여) 개의 섬으로 이루어진 덴마크. 바람이 거친 북유럽의 장점을 이용해 세계 최초로 해상 풍력 발전에 도전. 현재 전체 전력의 20%를 풍력 발전에서 공급하고 있습니다. 덴마크는 물론 세계에서 가장 먼저 세워진 해상 풍력 발전 단지 비데뉴를 찾아가 봤습니다.
20여 년 전 450kW급 발전기 11개로 문을 연 이곳은 지금도 전력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There's a long tradition for wind power here on Lolland because of the weather conditions. The wind conditions are very good because we have a very flat landscape. 처음에는 바다 위에 발전기를 세우다 보니 해양 환경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거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20년의 시간이 지난 지금 그 걱정이 기우였다는 걸 직접 보여주고 있습니다. You can say sometimes it's a benefit for the marine environment because you see mussels and so grow on the foundations of the wind turbines, and that gives life to other species, for example birds and so. 덴마크의 수도 코펜하겐에서 남쪽으로 150km 떨어진 곳에 위치한 뉴스테드 해상풍력 발전단지. 발티크의 쪽빛 바다와 하늘이 인상적인 이곳은 수십 개의 하얀색 바람개비가 줄지어 서 있는데요. 24제곱킬로미터 넓이의 바다에 풍력 발전기 9개가 8줄로 서서 바닷바람을 온몸으로 맞고 있는 모습은 색다른 장관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 세계에서 가장 큰 바다 위 발전소였던 이곳에선 매 시간마다 165메가와트의 전기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Nysted offshore wind farm consists of 72 turbines and they produces 600 gigawatt hours of power every year. That is sufficient to support 145,000 households every year with power from wind turbines. 1990년대 후반 해상 풍력 발전단지를 건설하기로 결정한 그들은 바다 밑에 콘크리트 구조물을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기둥인 타워를 세우고 그 위에 날개인 블레이드를 조합해 발전기를 세워나갔는데요. 이 모든 작업은 바다 위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바람을 이용해 생산된 전기는 바다 밑에 매설된 해저 송전 케이블을 통해 모아지는데요. 모든 발전기는 해저 케이블로 연결돼 있습니다. 이렇게 72개의 발전기에서 생산된 전기는 발전단지 외곽에 위치한 거대한 변전소에서 승합 과정을 거친 다음 또다시 해저 케이블을 통해 덴마크 14만여 가정으로 전달됩니다. It costed around 250 million euro to build this wind farm in 2003. The greatest difference onshore offshore is that standing on offshore we are getting 50% more wind, and but the prices, of course, offshore we have to build a foundation, we have to make a grid system with all the cables. And that's very expensive. So I would say the cost is also about 50% more. 72개의 발전기를 세우는 데 든 초기 비용만 2억 5천만 유로. 현재 환율로 계산했을 때 3,700억 원이 넘습니다. 덴마크 정부는 이런 투자를 이끌어내기 위해 초기 10년간 1kW의 전기 요금을 시장 가격보다 비싼 6센트로 인정해주는 발전 차액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발전 차액 지원 제도 덕분에 이 회사는 6년 만에 투자금을 모두 회수했다고 합니다. 또한 그들은 해상 풍력 발전단지 건설에 앞서 바다 환경에 미칠 영향도 놓치지 않았는데요. 건설하기 전과 건설 기간, 그리고 건설 뒤까지 각 2년씩 모두 6년 동안 해양 환경을 모니터했습니다. Once during the project and afterwards, 4 years after the project was done, all these investigation has resulted in
that we can see we have more fish in the ocean because we have made 73 artificial reefs down here. 최근 이곳 뉴스테드에는 새로운 발전기 90개가 추가로 설치되는 등 해상 풍력 발전의 메카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해상 풍력 발전을 세계에서 최초로 시작한 그린 에너지 선진국 덴마크. 현재 11개의 해상 풍력 발전 단지에서 전체 전력의 20%를 생산하고 있는 그들은 이제 더 큰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In Denmark, we are going to have 30% renewable energy out of total energy consumption in 2020. That's an EU binding target. And we are right now planning for a future without any fossil fuels. And expectedly, it will be 2050, where we will have to be totally independent of fossil fuels. So we need a lot of wind. And we simply need more room, so we go offshore. 영국 남동부 해안에 위치한 그레이트 야마우스. 영국을 대표하는 휴양지인 이곳에서도 바다 위를 수놓은 바람개비들을 만날 수가 있는데요. 지난 2004년 영국에서는 두 번째로 건설됐습니다. 처음엔 휴양지의 풍광을 망치는 게 아닌가 하는 걱정도 있었지만 오히려 풍력 발전기가 또 다른 볼거리로 떠오르고 있다고 합니다. Yes, this is good. Bringing good industry to the area and work, and also good for our future electric, which has been endangered. What do you think about that, Dave? I think it's a good thing as well. And I think it's probably partly a tourist attraction as well. People come here to see the windmills, and if you see a brochure and a picture of Yarmouth, often you see a picture of the windmills on there. 전기 생산은 물론 관광객 유발 효과까지 얻고 있는 스코비 샌드 해상 풍력 발전 단지. 현재 2메가와트급 발전기 32개가 설치되어 있는데요. 초기 건설 비용은 무려 7,500만 파운드. 우리나라 돈으로 1,200억 원이 넘는 비용이 들었습니다. 내륙에 세우는 풍력 발전 단지보다 2배 정도의 비용이 더 들어간 셈입니다. The wind farm is 2.5 kilometres off the coast. There's 32 megawatt turbines which generate 60 megawatts of power. So on average, we generate enough electricity to power 40,000 homes, which is about 170 gigawatt hours of energy. 바다 밑에 콘크리트 구조물을 설치한 덴마크 뉴스테드와는 달리 이곳에선 모노파일이라 불리는 구조물을 이용해 발전기를 설치했는데요. 해상 풍력 발전기 하나의 무게만 400톤. 날개인 블레이드를 제외하고도 높이만 70m에 달하는 구조물을 수심 20m의 해저에 세우는 데는 고도의 기술과 많은 자본이 필요했습니다. 또 대부분의 작업이 바다 위에서 이루어지다 보니 조선업을 통해 축적된 노하우가 유용하게 사용됐는데요. 조선 강국인 대한민국이 해상 풍력 발전 산업에 강한 자신감을 보이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The challenge of building an offshore wind farm is building it in a marine environment. So it's the use of the very large vessels, it's the construction of the foundations in what can be quite deep seas, and it's the laying of the cables to onshore. All of that is more difficult offshore than it is onshore. 현재 영국에 설치됐거나 건설 계획 중인 해상 풍력 발전 단지는 8기가와트 규모. 영국은 이미 세계 최고의 해상 풍력 발전 용량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만족하지 않고 앞으로 40기가와트의 해상 풍력 발전 단지를 건설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되면 영국 전체 가정에
바닷바람으로 만든 전기를 공급할 수 있게 됩니다. Oh, it's a massive opportunity for the UK. Our estimates are that we will generate 45,000 jobs in the offshore wind sector here in the UK by 2020, and that's on the back of a 20-fold increase from where we are now, which is just over 1,000 megawatts, to a bit over 20,000 megawatts. 북해 인근에 위치한 블라이스항. 유럽 최대의 석탄 수출항이었던 이곳이 최근 해상 풍력 산업의 중심지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지금은 2메가와트급 발전기 2개에 불과하지만 라운드 3가 완공되면 이곳에서 100km 떨어진 도거뱅크에 9기가와트 규모의 발전단지가 추가로 건설되기 때문입니다. It's because the Dogger Bank actually used to be an island, long time ago, and so the water there is very shallow. So for the whole of the zone, I think about 80% of that zone is actually only 30 to 35 metres deep, which makes it a very economical zone to develop. In terms of jackets or monopiles and sort of foundations, makes it very easy to put those foundations in there, and it's a big land mass, so it enables you to have. 영국 정부의 이런 야심찬 계획은 블라이스에 점차적으로 변화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영국 재생에너지 센터와 많은 연구 인력이 블라이스를 찾아왔고 침체와 불황에 허덕이던 소규모 공장과 지역에도 활기를 불어넣고 있습니다. 공장에서는 해상 풍력발전단지 건설 관리에 필요한 중소형 선박을 생산하며 또 한 번의 부흥을 꿈꾸고 있습니다. 해상 풍력발전에 필요한 선박 건조 물량이 증가하면서 매출 상승과 함께 고용 창출 효과까지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We have an expansion plan which has so far kept up with the plans. We are expanding quite quickly, especially here in Blythe. And in fact, like the wind farm vessel here, we had to take on extra staff to cope with the demand of producing this vessel, along with the others, of course. As you know, there's a tunnel underneath the 인근 지역 뉴카슬 역시 상황은 마찬가지. 블레이드 제조 공장이 들어서며 활기를 띠고 있는데요. 한국과 중국, 일본에 밀려 내리막을 향해 가던 조선업 단지 뉴카슬이 해상 풍력 산업 단지로의 변신을 꾀하고 있습니다. So we're converting the shipyard into a world-class manufacturing centre because we have big investors from the US, from Japan, interest from Korea and Europe who want to start manufacturing next generation turbines here on the site. 유럽 최대의 바람 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영국. 풍부한 바람에도 불구하고 육상 풍력 발전 기술을 독일과 덴마크에 의존해야 했던 그들은 해상 풍력 발전에 있어서만큼은 똑같은 실수를 두 번 하지 않는다며 절치부심, 각오를 다지고 있습니다. Our hope and expectation is that the offshore market will be such here in the UK, and we will be the largest market, that people will come and establish the factories here as a result for offshore. Yeah, we missed the boat with onshore, but we're very keen that we don't miss the boat with offshore. 라운드 3가 완성되는 2020년엔 40기가와트의 전력을 육상과 해상을 포함한
풍력 발전에서 생산한다는 야심찬 포부를 세우고 있는 영국. 하지만 현실적으로 발전단지의 건설, 유지 비용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에 대해선 의문을 갖는 사람도 많습니다. 현재 정부 정책으로 추진 중인 발전 차액 지원 제도를 통해 운영될 수밖에 없는데 결국 국민의 호주머니에서 나오는 발전 차액이 얼마나 제대로 쓰이고 가치 있는 일에 쓰이는지를 지금으로선 장담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입니다. It's very wasteful. It's not producing CO2 savings at a reasonable cost. 연안을 따라 구불구불하게 펼쳐진 해안선의 서남해안. 최근 해상풍력 발전이 신성장 동력으로 부상하면서 서남해안에 사람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국립기상연구소에선 지난 1998년부터 2008년까지 10년간의 바람을 조사해 바람자원 지도를 만들었습니다. 서남해안은 보통 한 6.5m/s에서 8.5m/s 상당히 풍부한 바람 자원이 있는 걸로 평가됩니다. 그래서 서남해안 쪽은 그 해상풍력 발전에 상당히 그 가능성을 많이 가지고 있는 곳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연평균 바람의 세기만을 따진다면 제주도보다는 약한 게 사실. 하지만 서남해안의 가장 큰 장점은 수심 20m 안팎의 낮은 바다가 넓게 펼쳐져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제주도의 단점은 이제 확장성이 좀 떨어진다는 거고, 또 이제 바다가 이제 깊어지니까 심해로 가기 때문에 투자비가 많이 들고, 그러니까 좀 경제성이 좀 한계가 있는 것 같고, 대규모 해상풍력 단지는 아무래도 이 서해만권이 수심도 낮고 또 확장성을 이렇게 넓게 크게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서해만권이 가장 유리하다고 저희들도 이제 분석을 하고 있고요. 지난 2009년 10월 전라남도에 아주 특별한 투자 협약식이 열렸습니다. 육상 1GW, 해상 4GW 규모로 추진되며 1차적으로 영광 원자력 발전소 전라남도와 국내 굴지의 기업 26개 회사가 영광과 무안, 신안을 잇는 전남 서남해안에 5GW 규모의 해상 풍력 발전 단지를 조성하는 데 뜻을 함께하며 손을 맞잡았습니다. 전라남도가 지금 5기가 프로젝트를 지금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데 바로 대한민국 에너지 문제를 해결하는데 바람으로 이 에너지를 만드는 최적지다. 그래서 전라남도 바다가 지금 조명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전남에서 생산될 5GW의 전력, 그 양은 얼마나 될까? 밤이 더욱 아름다운 도시 서울. 이곳에 390여만 가정에서 1년 동안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전력이라고 합니다. 2028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 전남 5GW 해상풍력 프로젝트. 전남 영광에서 무안을 거쳐 신안 비금까지 2,000제곱킬로미터의 바다에 5메가와트급 풍력발전기 1000여 개를 세워 국내 최초이자 최대의 해상풍력 발전단지를 건설할 예정입니다. 해상풍력 발전단지를 건설하기 위해선 바람과 해저 지형 등 많은 사항을 고려해야 하는데요. 그렇다면 과연 전남 서남해안이 해상풍력 발전단지 건설 부지로 어느 정도 적합한 조건을 갖고 있을까요? 전라남도는 지난 2009년 8월부터 서남해안 해상풍력 발전단지의 예비 타당성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경제성 분석부터 말씀을 드리자면은 내부 수익률이 한 14에서 16% 정도 이렇게 나와서 우리 지역 서해안 쪽에 해상풍력 발전단지가 들어섰을 경우에 일단 경제성은 있다, 이런 결과가 나왔고요. 그다음에 물리 탐사 같은 경우도 수심이 20m 이내로 나왔고,
그 해저 지표부터 안반층까지 한 30m 이내로 나왔기 때문에 향후에 해상풍력 발전기를 건설했을 때 건설 단가를 굉장히 낮출 수 있는 요인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해상풍력 하기에는 우리가 예상했던 것처럼 예비 타당성 조사에서도 굉장히 좋은 여건을 가지고 있다라는 그런 결과를 얻었습니다. 저탄소 녹색 성장을 국가 비전으로 내세우고 2030년까지 111조 원을 투자해 신재생에너지의 비율을 30%까지 끌어올리겠다고 밝힌 이명박 정부. 그리고 지난 4월 국회에서는 신재생에너지 의무 할당제도 법안이 통과됐습니다. 이 법안은 오는 2022년까지 한전과 같은 발전 회사들이 발전량의 10%를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022년 10%가 되면은 우리나라 전국적으로 약 55테라와트 정도로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그 많은 양을 신재생에너지 충당하려면은 결국 대규모 발전이 가능한 해상 풍력이 가장 유력하지 않느냐, 저희들은 그런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런 맥락에서 볼 때 우리 전남은 지금 해상 풍력 여건이 좋고 이미 또 나름대로 SPC를 설립하고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들이 비교적 잘 추진될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바람의 섬 제주에 세워진 한경 풍력발전단지. 지난 2004년에 완공된 이곳은 우리나라 기술이 아닌 세계 최대 풍력발전 업체 덴마크 베스타스의 기술로 세워졌습니다. 비단 이곳뿐 아니라 국내 대부분의 풍력발전단지 역시 유럽의 대기업 제품을 사용하고 있는데 외국 기업은 기술을 노출하지 않기 위해 극도로 예민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자 기간 동안에 와서 그 정비를 할 때 타워 자체를 크로스해 버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타워에 한 80m를 올라가야 되는데 밑에서부터 차단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혀 접근을 못합니다. 못하고 또 이제 어떤 그런 그 정비를 하고 나서 그런 모든 어떤 폐파를 다 소각을 시켜버리기 때문에 저희들이 접근할 기회가 없죠. 없고 지금 그 외국 가서 저희들이 교육을 할 때도 국부적인 것밖에는 가르쳐 주질 않습니다. 덴마크에서 두 번째로 큰 인구 30만 명의 오르스시. 세계 최고의 풍력 발전 업체 베스타스의 연구센터가 이곳에 있습니다. 30년간 풍력 발전 한 길만을 걸어온 기업답게 연구센터 역시 세계 최고 수준이었는데요. 베스타스의 미래와 세계 풍력 시장을 이끌어갈 핵심 기술이 연구 개발되고 있는 이곳은 연구 인력만 800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연구실 한쪽에 자리 잡은 풍력 발전기의 너셀. 고객들은 이곳에서 3차원 입체 영상으로 베스타스의 제품을 직접 경험합니다. 가상현실을 통해 풍력 발전기의 내부를 들여다보기도 하고 부품을 직접 만져볼 수도 있습니다. 베스타스는 덴마크 외에도 독일, 영국, 인도 등 세계 각지에 이런 연구센터를 운영하며 전 세계의 고객을 직접 만나고 있습니다. 현재 이곳에선 풍력 발전기의 고질적인 문제로 꼽히는 소음을 줄이기 위한 방법과 전기 시스템, 6메가와트 규모의 해상 풍력 발전기 연구 생산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We understand that in order for us to be market leader as we are right now, in the future also we need to develop our products in order to be competitive and to offer the best solution for our customers. And that gives also that we actually have to invest a lot in research and development. 베스타스에서 보듯 우리가 해상 풍력 강국으로 발돋움하기 위해선 순수 국내 기술로 발전기를 설치하는 기술력 확보가 가장 시급한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해상 풍력 발전 분야에서 우리나라의 기술력은 어느 정도 수준입니다. 제주도 구좌읍. 아시아 최대 규모인 3메가와트급 해상 풍력 발전기가 국내 기술로 제작돼 시범 운행되고 있습니다. 2009년 9월에 설치를 완료를 해가지고요. 실증 기간은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11년 9월에 끝날 예정입니다. 이에 대한 이제 실증 테스트 결과로 국제 인증을 받을 계획인데요. 그것은 2010년 하반기, 올해 하반기에 국제 인증을 획득할 예정이고, 그 인증을 획득하게 되면 제품을 양산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해상 풍력 발전 사업에 있어서는 아직은 걸음마 단계에 불과한 대한민국. 하지만 대우 조선해양과 현대중공업, STX 중공업 같은 대형 조선업체가 풍력 발전 산업에 잇따라 뛰어들면서 해상 풍력 발전의 청신호가 켜지고 있습니다. 조선업을 통해 쌓은 기술력과 노하우를 해상 풍력 발전 산업에 활용한다면 유럽 등 선진국과 경쟁에서도 결코 밀리지 않는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 해상 분야에 예를 들어서 이제 가스라든지 기름이라든지 그런 그 이제 해상 그 스트럭처 막 그런 것도 많이 수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조선 회사가 선박뿐만이 아니고 그 구조물 그런 걸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런 기술이 상당히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해상 풍력으로 나가면은 다른 어느 나라보다도 상당히 그 능력, 그 포텐셜이 있다, 막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해상 풍력 산업을 이끌어갈 유망주를 길러내기 위한 인재 양성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기계공학과, 환경공학과 등 9개 학과가 참여한 센터에선 해상 풍력 발전은 물론이고 다양한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전문가를 길러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이 성취적으로 성공적으로 라운치를 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인력이 필요하게 되겠고요. 그에 맞춰서 우리 대학에 그 소속되어 있는 센터가 그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전 세계는 지금 화석연료를 대신할 신재생에너지 전쟁에 돌입했습니다. 비교적 좁은 공간에서 대규모 전력을 생산할 수 있어 다양한 신재생에너지 가운데서도 해상 풍력 발전은 가장 유력한 화석연료의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초기 투자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는 점에서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필수적입니다. 바다 속에다가 연안에다가 풍력 발전기를 세웠는데 거기서 전기를 모아서 육지로 보내야 되겠죠. 그럴 때 그 전기 송전로, 철탑도 세워져 있고 하는데 전기가 중요한 전선에 접속이 되든 저는 이것을 송전 하이웨이라고 부릅니다. 송전 고속도로죠. 이 부분을 투자자한테 하려 하면은 투자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 그러니까 고속도로를 만들어서 물류 비용을 줄여주듯이 국가가 바로 송전 고속도로에 투자를, 이거는 사회 간접 자본이라고 생각을 하고 투자를 해야 된다. 바다에 시추봉을 꽂아 석유를 찾기 위해 안간힘을 쓰던 시대는 끝났습니다. 이제 자연에너지 바람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황금빛 바닷물결이 넘실대는 전남 서남해. 서남해 안에 바다 위로 불어오는 바람은 21세기 새로운 유전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